의원입니다. 장관님, 지금 대한민국을 둘러싼 온갖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검찰 그리고 그 일을 관리 감독하고 있는 법무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좀 유념해 주십시오. 예. 장관님, 대한민국의 권력 서열로 따져보면 당연히 대통령이 1순위가 맞겠죠. 그렇죠? 네, 어떤 의미에서 말씀을 하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뭐 통상적으로 보면은 대한민국의 권력 사람이 이제가 당연히 국가 대통령이 원수이기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그렇죠. 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렇습니다. 자리입니다. 예. 그런데 예전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했던 모 경찰이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1순위 최순실, 2순위 정윤회, 3순위 현 대통령 이렇게 언급한 적이 있어요. 우스갯소리라고 믿고 싶습니다. 예. 근데 대다수 국민들은 심지어 국회의원에 당선된 저조차도 정윤회란 말은 들어봤어도 최순실이란 말은 최근에야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지금 온 나라를 뒤덮고 있는 의혹의 중심에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있다는 것은 장관님도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까? 글쎄요, 그게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뭐 있죠. 언론에서 예. 이름이 거명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미리 사태, K스포츠 사태 등 모든 국정 파행의 원인회가 최순실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계실 걸로 봅니다. 국민들은 미래재단, K스포츠 재단에 음습한 권력의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만약에 미래재단, K스포츠 재단에 그와 같은 권력의 작용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에 대해서 엄정히 수사를 지시할 용의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 관련 사건이 고발이 돼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서 어떤 의혹사항들은 밝혀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수사를 하도록 예. 지휘 감독을 하겠습니다. 특히 그 부분에 청와대에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명확히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미래재단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도대체 정상적인 설립 절차를 거쳤는지 486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그 기업의 출연금이 정상적으로 거쳤는지 도대체 실제 재단의 주인이 누구인지 의문투성입니다. 10월 25일, 26일, 27일간에 걸쳐서 3일간에 걸쳐서 초고속으로 허가가 났습니다. 그 과정에 법원에서는 법인 설립 허가조차 나지 않았는데도 등기 신청서가 접수가 됐습니다. 등기 신청서 접수가 되기 전에도 이미 관련 수수료가 납부가 됐습니다. 그 기재부는 문체부 장관의 직인이 없는 법률적으로 무효인 추천서를 근거로 해서 지정기부문 단체 승인을 해줬습니다. 장관님, 법률가로서 보기에 이와 같은 과정이 자연스러워 보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법인의 등기에 관한 업무는 대법원이 관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 뭐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재단의 설립 허가 또 이런 등기 과정에 저희 법무부는 관여한 바가 없어서 어떻게 뭐 말씀을 드리기는 적절치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들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 과정에 배후가 있다. 일반인인 경우 이런 경우 없다. 그 배후가 청와대다, 최순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법률적으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포스코가 미리재단에 30억 납부했다는 말씀은 들어보셨죠? 언론에 뭐 보도된 그렇죠. 사항으로는 봤습니다. 포스코 내부 규정에는 10억 원 이상을 출연할 경우에는 재정 및 운영위원회에서 사전 심의를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가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당연히 배임죄가 성립이 되겠죠. 그 사건이 지금 수사 중이니까 수사 과정에서 행위의 어떤 적법성 자,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물산 역시 15억 원 출연했습니다. 당연히 의사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치지 않았어요. 이사의 의결 없이 15억 정도나 되는 돈을 임의로 출연했다면 이것도 당연히 수사의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기업들의 구체적인 날짜까지 특정해서 언제까지 돈을 내라 라고 할 수 있는 권력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겠습니까? 단순히 정경련의 실무자인 상금 부회장 이승철 부회장이 실질적으로
권한 있게 그와 같은 일을 추진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모든 사항은 수사를 통해서 아마 밝혀질 것입니다. 사안의 진상은. 하다못해 박병원 경청 회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정부가 대기업 발목을 비틀어서 미르를 설립했다. 박병원 경청회장이 야당 아닙니다. 이 정부에서 선임되어 있는 회장이에요. 5대 경제단체장이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요. 정부가 대기업 발목을 비틀어서 미르를 설립했다. 여기서 말하는 정부가 누굽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정부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정경련을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부분 수사해야죠. 수사해야죠. 이 건과 관련해서 제기된 의혹들은 지금 그 수사 중이니까 수사를 철저하고 공정하게 해서 아마 수사 결과가 알겠습니다. 나오면은 밝혀질 것입니다. 장관님, 당시 경제수석이 현재는 정책조정수석이 안종범 수석의 미래 관련성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와 같은 일련 행위는 법적으로 볼 때 강요죄, 공갈죄 내지는 뇌물죄가 해당된다고 보는데 법률적으로는 그렇습니까?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수사 중인 사건입니다. 따라서 수사 결과를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와대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된다면은 퇴임 이후에라도 대통령도 조사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저희 역사에는 불행하게도 전직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 소추된 역사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수사를 명확히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해 주십시오. 예,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철저하게 수사를 할 것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가비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웅 장관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2번 국정감사 받는다고 수고 많습니다. 그동안 준비하시느라 고생했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 북한이 제5차 핵실험을 함으로써 국민들이 국가 안보에 대한 엄청난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점에 최근에 전 국회의원 장관을 지낸 송민순 회고록이 출간되면서 지금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죠. 그 송민순 씨는 그 육자회담의 수석 대표를 지냈고 또 안보실장을 지냈고 외교부 장관을 지냈고 18대 민주당 국회의원을 지냈고 정말 두루두루 이 특히 안보 분야 뭐 이런 분야에는 누구보다도 해박하신 분이고 또 직접 몸소 실천한 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분이 이런 회고록에서 지난 날을 밝힌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용기이고 또 그 애국 충정에서 했다고 봅니다. 특히 남북 관계가 지금 매우 어려운 시점에 또한 거기다가 또 뭡니까? 지금 이 회고록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는 차기 대권주자 반열에 가장 앞서가는 분이 등장되는데 아마 상당히 조심스럽게 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앞으로 효율적인 대북 정책 수립을 위해서라도 국정조사나 청문회나 특검이나 또 검찰이 할 수 있는 또 역할이나 이런 모든 것을 그 총동원해서 이제 밝히고 또 그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혹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지금 제 법무부나 검찰로서는 이 구체적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언급을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다음 이 범죄 피해자 보호가 헌법 제30조
저 국가적인 책임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 최근 6년간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그 재원 현황을 저 영상물을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사실 저도 이번 국감을 준비하면서 저 자료를 보고 이 사실 국가가 책임져야 될 사항인데 이 재원을 마련하는 측면에서 보면 정부 국고 보조금이 불과 11.6%입니다. 11.6%. 거기다가 지방자치단체 그렇지 않아도 요즘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매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건 40%. 또 거기다 센터 임원 한다고 돈 내가면서 센터 임원해야 되고 센터 임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27.7% 그건 30%에 가깝고요. 그 다음에 일반 주민 후원이 아마도 하지만 그 다음에 기타 17% 이렇게 해서 사실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불과 11.6%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제대로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되겠느냐. 그래서 생각하는데 우리 장관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범죄 피해자 보호는 법이 제정된 지가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와 또 개혁에 가까운 어떤 그 정책들이 지금 많이 이제 시행이 되고는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기금이 굉장히 부족한 편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벌금 수납금에서 이 범죄 피해자 보호 기금으로 전입을 아주 6% 정도를 하고 있는데 그걸 조금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제가 지난 9월 19일 날 벌금 전입 비율을 6%에서 10%로 높이고 또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회수 강화 방안 등 해서 보호법과 기금법을 발의해 놨습니다. 우리 나중에 법안 심의할 때 또 우리 본부가 적극 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최근에 제가 지난번 부산 국정감사를 갔을 때 필리핀 여행을 갔다가 6월이 돼서 돌아온 그 유족들이 이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 소위 말해서 속지주의의 해석을 가지고 지원 안 된다 이랬는데 이 이외에도 혹시 기금 부족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정부가 지원을 회피한 사례는 없는지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범죄 피해자에 대한 기금을 사용하는 데는 법적으로 아주 요건이 정해져 있어서 아주 딱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범죄 피해자 공익신탁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신탁에서는 조금 자유스럽게 범죄 피해자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또 지난번 부산에 지원 신청을 한 사람처럼 억울하게 정부의 도움을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없기를 바랍니다. 예,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 남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금태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서울 강서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금태섭입니다. 오늘 오전에 송민순 전 장관 회고록에 대해서 질의가 참 많은데요. 10년 전에 있었던 남북 관계와 관련된 일에 대해서 지금 이런 엄중한 시국에 시시콜콜 쓴 책을 이 시점에 내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이런 문제를 떠나서 이 자리가 외교부나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도 아니고 도대체 왜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우리 대북 정책이나 그 전에 있었던 외교 관련 일들에 대한 질의가 나오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검찰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해달라는 주문들이 있는데 이미 당사자인 송민순 전 장관은 회고록을 냈고 또 관련된 사람들은 언론을 통해서 입장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럼 검찰이 할 수 있다면 이미 사망한 김정일을 다시 살려서
어떻게 된 건지 물어보라는 건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데 장관님을 비롯해서 법무부에서는 소관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선거 사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19대에 비해서 이번에 20대 총선을 보면 입건된 수는 늘었지만 기소율이 줄고 특히 금품 선거 사범의 수가 19대 때 829명에서 656명으로 대폭 줄어서 선거 혼탁 정도가 좀 좋아졌고 또 이 선거 문화가 상당히 제대로 정착돼 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과거에 비해 금품 수수 분야에는 줄었고 허위사실 유포 부분은 과거에 비해서 증가가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예, 저희가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그 법원 행정처장으로부터 들은 말도 선거 규제와 관련해서는 돈은 맞고 입은 풀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금품 수수 부분은 엄격하게 규제를 해야겠지만 우리 선거법이 그렇지 않아도 규제 일변도라는 지적이 많은데 선거에서 좀 자유로운 공방은 허용해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뭐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기소가 오르냐 불기소가 오르냐 그렇게 지적하는 것은 적절하지도 않고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다만 이번 처리 결과를 보면 과연 선거 사범들에 대한 처리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저로서는 대단히 의문이고 소위 말하는 보수 진보지를 가리지 않고 언론에서도 대단히 비판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보면 기소된 의원, 배우자, 보좌진, 이 업무보고 한 것을 보더라도 야당 측 인사가 65%에 달하고 이건 이제 의석 비율을 고려하더라도 야당에 대한 기소자 수가 대단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선거사범이 공정하게 처리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검찰에서 소속 정당이나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수사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 당선자만 비교했을 때는 그렇지만 그 부분은 제가 들었습니다. 낙선자까지 다 합하면 그런 비율의 차이가 오히려 역전됐다는 것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도 수를 가지고 따질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선거사범같이 특히 전 국민이 관심이 있는 사건들은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국민들이 보기에 과연 이건 기소했는데 이건 불기소했다는 것이 과연 상식에 맞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언론에서 비판을 하는 것도 구체적인 사건을 갖다 놓고 아니 이런 사건은 불기소가 됐는데 어떻게 이런 사건은 기소가 되냐 이런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언론에서 본 것만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 사건 이미 결정난 사건이긴 한데 구로울에 출마해서 당선된 우리 당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선거 유세 과정에서 50명 앞에서 그것도 말로 저도 선거 유세를 했지만 정말 말로 하다 보면은 아무리 조심을 해도 모든 것을 정말 정확하게 하기는 또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틀린 것도 없고 틀린 사실 자체도 없는데 검찰에서는 구로울 지역구인 박영선 의원에 대해서 구로갑 지역구까지 합쳐서 구로 지역의 모든 학교의 학생 수를 학급당 학생 수가 25명 이하다 이렇게 한 것을 구로갑까지 합치면 25.7명이기 때문에 이것은 허위 사실이다 이런 식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저는 과연 이것이 입은 풀고 돈은 막는다는 전반적인 기조에 맞는지도 의문입니다. 또 비교를 해보면 새누리당 의원들의 경우에는 김진태 의원의 경우에는 총선 과정에서 시민단체로부터 19대 총선 때 공약을 70% 이상 지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예, 죄송합니다. 이름 빼겠습니다. 예. 저도 박영선 의원 이름도 얘기했으니까 이미 결론이 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공약, 지킨율을 매니페스트 본부에서 집계했다고 한 것에 대해서, 지금 불기소를 해서, 선관위에서 재정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두 건에 대해서 선관위에서 재정 신청을 했죠. 예, 지금 검찰에서 사실관계 및 관련 법리를 면밀히 검토해서 또 기소 또는 불기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박영선 의원 사건의 경우에는 현재 재판 계속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어렵지만은 허위사실 공표 사건의 경우에는 공약과 관련해서 최초 유일
약속 등 그런 하나의 단어만으로 허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판례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 근데 점을 저도 이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뭐 하나하나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비교를 하는 겁니다. 제가 선관위 재정 신청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19대 때는 선관위에서 재정 신청을 한 것이 없죠. 19대 때도 19대 총선에서는 선관위에서 재정 신청한 것이 있습니까? 과거에도 선관위는 검찰과 견해를 달리할 경우에는 재정 신청을 해왔습니다. 19대 때 있었습니까? 19대 때도 68명에 대해서 19대 총선에 68명에 대해서 재정 신청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윤상현, 최경환, 현기환 의원에 대한 불기소 사건에 대해서도 지금 보면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없고 피고발인들과 김성회의 친분, 김성회도 협박이라고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고 불기소를 검찰에서 했는데요. 그 녹취록을 보면 당사자인 김성회 전 의원이 너무 심한 겁박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있고 윤상현 의원의 경우에는 내가 별의별 것을 다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정말 공정하게 처리됐는지 저로서는 정말 의문이라는 말씀입니다. 네, 당시 검찰에서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규명을 하고 법리 검토를 면밀하게 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비록 좀 잠깐이긴 하지만 마침 본 의원이 또 이렇게 위원장석에 앉아있을 때 또 이름이 이렇게 나오니까 좀 당혹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도 할 말은 많지만 제 사건이기 때문에 이 국감장에서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좀 감안하셔서 좀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주광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기